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대가들의 투자기법. 오늘은 여러분들의 돈줄을 위해서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딥시크 쇼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조상님이 도우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연휴 기간에 잘 흡수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주 월요일 되니까 또 관세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걱정을 더하시고 있는 이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시장에는 1월 달에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 열렸으면은 그 뒤에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데 잠깐 동안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소나기가 내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예쁘게 열리죠. 지금 그런 무지개가 다시 보이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는 왜 이렇게 무지개가 열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무지개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 2월장도 1월 효과처럼 1월 효과가 2월까지 넘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린 제 기존의 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작이다. 자, 무슨 전쟁이죠? 부동산 전쟁이기도 하고 관세 전쟁이기도 하고 이런 외교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거 뭡니까? 우리나라의 월요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유. 자, 멕시코와 캐나다를 건드렸죠. 자,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국 하면은 딱 세 나라 제일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멕시코, 중국, 캐나다입니다. 자, 이 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 먼저 이쪽을 집중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중국에 집중을 하고 중국을 때리면서 이제 주변국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환율 조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보 문제를 걸고 많은 것들을 이행을 했었죠. 그래서 화웨이 사건도 나오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중국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시작한 게 멕시코와 캐나다, 북미 쪽이었습니다. 왜? 가까운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미국 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마약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더 먼저였는데 이 대륙 자체에서 붙어 있는 지역에서 이민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분을 먼저 빠르게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국을 먼저 빠르게 해결하면서 중국을 공략을 하는 거죠. 핵심은 중국인데 과거에는 중국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주변국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을 먼저 빠르게 정리하고 조용히 이제 중국을 공략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세 우려감에 시장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45,000포인트 도전하고 나서 그냥 휴식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붙어오고 있죠. 이 모든 게 미국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마찬가지죠. 자, 관세 전에 딥시크 우려가 있었고 관세 우려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러분 관세 문제가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 인플레 우려감이 생기잖아요. 관세를 올리면은 비싸게 물건을 들어오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제조업이 무너져 있는 미국 이런 상황상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거고 서비스업 쪽에 이제 노동시장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조업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비싸게 사온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관세 부분도 사람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게 트럼프도 리스크가 있다. 이거는 협상 카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스닥이 생각보다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딥시크 우려감 때문에 밀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조상님이 놓으셨는지 잘 쉬면서 이 충격을 아예 신경 안 쓰고 연휴를 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지나간 다음에 봤더니 나스닥도 사실은 그냥 2만 포인트 돌파 시도하다가 쉬는 것뿐이에요. 문제 있었습니까? 지수상으로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슈를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그냥 고점 돌파하기 직전인 차트일 뿐입니다. 그림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나와 있다. 너무 뉴스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을 꿰뚫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유럽은 어때요? 딥시크가 나오면 뭐 유럽은 그럼 좋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번 출렁일 수 있는 건데 닥스 어때요? 독일 지수?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21,000포인트 돌파해서 어때요?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가격 조정도 크게 안 나와요. 너무나도 강하죠. 전쟁이 이미 끝난 것처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3월 1일까지 해서 유럽에서 재건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청해라라고 했죠. 그럼 2월까지 다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청한다라는 거예요. 재건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분야, 대표적으로 모듈러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야 쪽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자, 중국, 미국하고 크게 한판 붙는 국가입니다. 딥시크도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되는 거죠. 미국이랑 싸울 게 너무 많아요. 자, 과거의 무역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화해를 두들기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요? 중국은 구글이 침투를 못한 국가이기도 하죠.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은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국가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플을 때립니다. 미국의 상징성 애플을 때리고 테슬라를 때립니다. 불매운동을 하고. 이렇게 맞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시장은 애플의 큰 고객사이기도 하고 테슬라의 큰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되죠. 그러면 애플이랑 테슬라 쪽에서는 또 엄청난 로비를 해가지고 아유 우리 좀 완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과거에도 이렇게 대응을 잘했는데 이번에도 10% 관세 올리자마자 대응 바로 하죠. 텅스텐부터 시작해서 니네 반도체 생산하지 관련된 광물들 다 싹 다 우리도 올려버려. 바로 대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응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서 뭘 했어요? 미국이 이제 원자재를 수출을 하고 그리고 대두를 대량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 중국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중국 상대로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무역적으로 우리 것도 너네가 사가라라는 식으로 많이들 무역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자를 좀 메꾸겠다. 나는 이 많은 농작물을 중국에 팔았다라고 트럼프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1기 땐 그랬고 2기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이 좀 거꾸로 가요. 네. 남들은 이미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인플레는 거의 다 잡았는데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금리를 낮추는데 트럼프가 당선돼서 잠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일본은 어때요? 아베노믹스 시절부터 유통량을 계속 풉니다. 계속 풀어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밸류업 정책을 펼쳐서 확 끌어올렸죠. 대성공이었습니다. 결과는. 10년을 잃어버렸네, 20년을 잃어버렸네, 뭐 30년을 잃어버리네 했었는데 대성공이었어요. 밸류업 정책은. 왜? 그만큼 유동성이 공급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건 이 유동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좀 유리하게 끌고 갔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시기가 왔다.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인플레 위기감에 있다. 그래서 금리 정책 때문에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강력한 하락이 나왔던 것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여름에 여러분을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일본의 금리 정책.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4만 포인트 쪽으로 다 회복돼서 이제는 돌파 시도를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건드리면 이제 돌파할 기세예요. 트럼프의 영향력 전혀 글로벌 증시가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데요? 소나기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자, 우리나라 증시 2,500포인트 쪽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덜컥하고 관세 우려감 때문에 우리도 뭐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뭐 무역 흑자국 하면은 10위권 안에 우리나라도 들어가니까 일본, 베트남 이런 쪽 다음으로 들어가니까 요 리스크를 한 대 맞았다.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모멘텀이 없으면 오히려 한번 밀렸다가 가는 이게 뭐예요? 상승 N자형의 전형적인 패턴이 되는 거죠. 이 모양을 그냥 만든 것뿐이에요. 조금 더 강하면은 이렇게 가격 조정을 안 받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그냥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횡보하다가
횡보하다가 여기서 한번 쓱 밀린 거예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다. 그리고 나서 저항만 돌파하면 되는데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다. 어떤 모습이에요? 갭으로 돌파하는 거. 장대항봉 돌파하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장대항봉보다 더 강한 게 시초가로 넘어가는 이 갭 돌파입니다. 가장 강한 돌파다. 그러면은 2,500 안정적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합리적인 의심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 자, 코스닥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1월 효과는 코스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1월 효과는 보통 2월까지 연결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월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횡보하면서 넘어가는 이 패턴이 코스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730 건드리고 하다가 이번에 한 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0.5%에서 1%만 올라가면은 이 구간으로 다시 한번 진입이네. 밀린 게 아니죠, 그러면은. 밀린 게 아니죠. 단기적으로 흔들기 한 거지 밀린 게 아니죠. 결국 어떻게 돼요? 740 또 마찬가지로 갭으로 넘어가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잠깐의 소나기, 하루간의 소나기를 맞은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무지개를 예쁘게 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에서 쌍무지개를 이렇게 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뉴스만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런데 그리고 2,500포인트 돌파할 모멘텀이 없어요. 이런 소리 많이 나오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고 자, 일본 아까 보셨죠? 이렇게 밀렸다가 지금 다 4만 포인트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여기서 계속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아직도 여기 있어요. 이만큼 최소한 이 정도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700포인트 후반은 그냥 가는 거고 요 구간은 그냥 가는 거고 800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코스닥 증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600만 주주분들, 카카오 주주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더 많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닥 중소형주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80. 그리고 이 구간도 저항은 받겠지만 730은 큰 저항은 아니에요. 780 구간부터 800 사이 정도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구간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기회를 미리미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뉴스 나온 다음에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 딥시크 우려감에 관세 우려감에 우리나라도 지금 벗어날 수 없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여러분들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미래를 준비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멋진 시장 다 놓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출발이에요. 한 걸음 뗀 겁니다. 1월 달 한 걸음 뗐어요. 올해 12걸음 가야 됩니다. 12월까지 12걸음을 가야 되는데 한 걸음 뗀 거예요. 여러분들 1월 달에 이 상승분 놓쳤다라고 하면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10걸음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대가 시간에 여러분들 10걸음 아주 멀리 보폭도 짧지도 않고 더 멀리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밤에만 보는 게 아니라 난 장중에도 이런 부분을 함께 보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육받았던 내용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컬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시에 딱 나오자마자 장 마감하면 실적 발표하는 이런 기업들 있죠. 올려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보고 장중에도 또 함께 하면서 불안감을 날려버리고 미래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입력하시면 되는데 전체 화면으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입장하시고요. 이 시간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다들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부터는 저와 함께 편안하게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 바닥에서 잡아야지 10배고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종목이나 바닥에서 잡으면 안 되죠.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실을 뚫고 쭉쭉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바닥에서 잡느냐? 이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섹터의 종목들, 그중에 대장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는 계실 텐데 이게 정말로 트렌드가 될지, 그리고 시장이 정말로 괜찮을지 이런 불안감이 계속 떨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2월, 이제 2달 전이었죠. 12월 중순부터 해서 여러분 미증시 쪽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그동안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2025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좋은 시장은 코스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에 투자하신 서학개미라고 요즘 표현을 하죠. 서학개미 여러분들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으면은 분할 매도로 쭉쭉 비중을 줄여서 환율도 너무 좋습니다. 한국 증시에 돌아와서 투자하실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100% 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100%에 육박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거, 이 트럼프가 자꾸 폭탄을 뿌리니까 이 트럼프를 피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의 불안감을 느낀다라면 트럼프한테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들만 보시면 돼요. 간단한 이치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잊고 계세요. 전체 시장만 이렇게 해서 뉴스에서 시장을 다 공격하고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뉴스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고요? 뉴스는 옛날에는 신문이나 이런 부분 판매 부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가면 딸깍하고 클릭하면은 기사를 볼 수 있죠. 클릭수로 가기 때문에 자극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자극적인 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진짜 좋은 기사들도 많이 있지만 정보의 홍수라고 해서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너무나도 많이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뭐 딥페이크 뉴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하나하나 대응하기보다는 큰 틀을 잡고 트럼프가 그러면은 피해를 주지 않을 업종들, 그런 sek터의 대장주들을 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죠. 하나오션. 여러분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10월 때부터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조선은 빅사이클입니다. 작년에 LNG 중국이 좀 많이 수주해 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좋아서 혹은 따라잡아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LNG 수주량은 카타르에서 상당량이 나왔는데 이 카타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다 수주를 다 줄 수 없어요. 카타르의 LNG의 최대 공급처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LNG 선이 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서 그것도 수리가 안 돼서 우리나라로 이제 인도를 해서 우리가 수리를 하고 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아직까지는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중국에다가도 꽤 많은 수주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위기 아니냐, LNG도 이제 중국에 따라잡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술력들 그리고 뭐 정비 시설 이런 뭐 아니면은 이제 기술자분들의 역량 이런 부분을 중국이 아직은 못 따라와요. 아직까지는 말이죠. 물론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서 로봇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수중 용접이나 이런 부분이 최소한 15년 경력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로봇이 좀 빨리 따라잡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일하는 로봇들도 이제 많은 기술력이 필요한데 수중까지 들어가서 하는 이런 수중 용접 로봇이라고 하면은 더욱더 큰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은 이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제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 3대 조선 업체 중에서 뭐 현대, 삼성 그리고 과거의 대우조선해였던 이 하나오션이죠. 하나그룹에 핀수되면서 얻는 효과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기업은. 드디어 주인을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근데 주인이 생기니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요? 당연히 조선업이니까 조선 쪽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그냥 조선도 아니고 군함 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방산업체 하면은
육해공을 다 넘나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한화그룹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해군 쪽이 좀 부족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함으로써 하나오션으로 사명 변경하고 이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K9 자주포니 아니면 뭐 청국이니 형국이니 비국이니 많은 이런 무기를 만들어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뭐 이지스함이니 아니면은 이제 그 미국의 뭐 항공모함들 이런 거 보면은 많은 무기들이 이제 다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크게 잠수함으로 해서 대형 모함으로 해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군력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다. 공군 쪽은 드론 쪽이다.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에서 이런 해군력을 본인들 자체가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노력한 게 이게 바로 하나오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오션 인수하자마자 또 뭐예요? HSD 엔진 인수해서 엔진 부분까지 딱 우주를 날아갈 수 있고 바닷속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오션 인수하자마자 뭐예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많이 할 거니까 미국 쪽을 공략하자. 필리조선소 인수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장 선두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현대중공업도 MRO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랑 계약을 했는데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조선소가 없잖아요.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주를 받고 MRO 할 때 가져오는 게 당연히 하나오션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다 해놓은 기업이에요. 유지보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데 우리 자동차로 뭐 치면은 뭐 잠깐 뭐 이제 오일 갈고 뭐 아니면은 뭐 타이어 교체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래된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집도 너무 오래되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하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군함을 너무 오래된 군함인데 이거를 재건축식으로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새롭게 탄생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과정을 하는 사업을 수주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오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 축하 받을 때 한국조선업 따봉 외친 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이 기술력을 가장 세계에서 잘 갖고 있는데 중국에다가 의뢰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은 오히려 군사 쪽으로 해서 눌러줘야 되는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 계속 치켜드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따봉 외칠 거 이미 알고 계셨나요?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대단하신 통찰력입니다. 저도 따봉을 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선업 하면 따봉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쫓아가요? 아니요.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기다리면은 이런 가격이 다시 와요. 저는 이게 보름이 걸리던 한 달이 걸리던 두 달이 걸리던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추격 매수하면은 절대 안 된다. 미리 사거나 아니면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선은 계속 제가 다 알려드리죠. 5,0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55,000원, 6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만 원까지 와 있어요. 100% 코앞입니다. 제가 오후 2시 20분에 이재선의 말로 홈런이라는 코너에서 가장 먼저 12월 2일 첫 방송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말로 홈런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미 달성했고 2월 달에 100% 세 자릿수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5.72%만 올라가면은 세 자릿수가 됩니다. 이 대형주가 말이죠. 이게 바로 트럼프의 피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수혜받는 업종들에 있는 대형주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 11월 달에 쓱 올라왔다가 10월에 미리 올라왔었죠. 사실 올라왔다가 11월에 또 한 번 올라왔다가 쉬는 구간에 여러분들 보세요라고 알려드렸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14,500원 이하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가지고 이 종목을 보셨다라면 벌써 74%. 하나오션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중소형주보다 더 멀리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임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12월에 이 신대가 시간에 나와서 딱 한 번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두 종목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에이 여러분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연말 다가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매도 물량도 나오고 포트폴리오 교체 물량도 나오고 뭐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종목별로 순환매는 나와도.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현금을 약간은 들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딱 두 종목만 말씀드린 게 현대임스 그리고 현대에버다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그때는 현금을 약간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현대임스 정도 하나 들고 가시면은 섭섭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현대에버다임은 뭐예요? 재건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든든하게 하나 가져갈 수 있는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취임식까지 가져가고 재건 관련해서 이슈 나올 때까지 가져가면 되는. 다음 주에 또 민회에서 안보회의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재건 관련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시키는 이 휴전 관련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정도면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현대힘스와 현대에버다임 두 종목만 했을 때 현대힘스의 힘은 어땠느냐? 자, 트럼프의 따봉으로 한번 올라오고 우리 원하는 가격 12,500원까지 기다렸다. 정확하게 기다린 구간에서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본다. 저희 교육방에 오시면 이렇게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신대가 시간뿐만 아니라 신대가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야간에 있고. 근데 여러분 장중에 올라갈 때 급등하면 오히려 또 불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장중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전 9시 43분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2,500원씩 올리면서 보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쓱 봤더니 벌써 83%. 올라가는데 한 달여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괜히 이상한 데서 여러분들 뭐 테마성 종목들이니 뭐 세력성 종목들이니 그런 뭐 현혹되는 얘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전공법으로 해도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굳이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보면 된다니까요. 자, 우리나라에 원하는 거 뭐 있어요? 우리나라 원전. 오죽 우리나라 원전을 얼만큼 원했으면은 지금 한수원이 지금 체코에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인데 자꾸 미국에서 이제 원천 기술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합의해 버렸죠. 얼마나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SMR을 위해서 필요하다. 미국의 뭐 빌 게이츠니 뭐니 이런 사람들도 한국까지 전용기 타고 날라와서 자문 구하고 간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당신네 나라. 난 호기심이 많다. 난 궁금하다. 자문을 구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빅테크들이 SMR 기업에 투자를 하고 본인들이 투자한 만큼 이만큼의 전력은 대신 우리가 쓰겠습니다라고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바로 전 코너죠. 마켓이너 2부 마지막 나가는 코너 시간에 12월 13일에 이 종목을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고 가시면 돼요.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예쁘게 조정받았고 13,000원 초반 너무 좋습니다라고 마지막 선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닥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3,000원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계속 알려드렸고 그래서 8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거의 한 달 열흘 정도 만에 달성을 합니다. 보시면은 뭐 7, 80%, 뭐 90% 기본이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작은 종목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목들 아니죠. 다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종목들이에요. 이런 정상적인 종목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쪽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거,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괜찮습니다라고 이 신대가 시간에 1월 2일 날 여러분 말씀드리고 환화산 기법에 해당됩니다라고 소개해드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구간까지 뭐 금세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까지도 저라면은 그냥 들고 가도 되는데 절반 정도 정리하면은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라고도. 저는 들고 갈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못 들고 가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비중을 덜어내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75%. 단기적으로 이렇게 멋진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다 올라왔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헐헐 날아가는 조선주 외에도 쉬어가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런 종목들로 오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덜 오른 종목, 쉬어가는 종목을 볼 때 덜 오른 종목, 태양광주. 태양광주는 트럼프 피해주 아닙니까? 친환경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일차원적인 거예요. 친환경도 친환경 나름입니다. 자, 전기차 싫어할까요? 아니요. 일론 머스크가 오른팔이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전력 생산이 필요하고 전력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전력적으로 미는 게 SMR 뿐일까요? 전기차 뿐일까요? 아니요. 태양광도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친환경 싫어한다는데요? 아니요. 트럼프는 사실 풍력은 싫어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골프장을 지어놨는데 그 옆에 풍력단지가 들어서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연방법 법원에 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벌금도 내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제가 한 7년치 정도는 봤는데 7년 동안 계속 적자예요. 싫어할 만하죠. 내가 골프장 지어놨는데 소송에도 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라도 싫어할 것 같아요. 사업가잖아요. 여러분도 적자 보는 거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내 돈 빠져나가는데 내가 큰 돈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돈이 계속 적자가 빠져나가 싫으실 거 아니에요. 풍력은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최근에 이런 뭐 CCUS 같은 경우도 탄소 포집은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필요한 건 하는 사람입니다. 자, 태양광은 미국에서 밀어주는 친환경 사업이에요. 자회사 하나큐셀이 미국의 핵심 솔라업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태양광으로 아예 도시를 뒤덮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랑 친환경 완충 포장재도 공동 개발했다. 새로운 친환경 먹거리 계속 찾아가고 있죠. 세계 최고효율의 텐덤셀 개발했다. 실리콘셀은 29% 정도인데 이게 44% 이상 된다라고 하죠.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종가부터 시작해서 관심 가져보신 다음에 25,000원 정도를 1차 목표치로 보시고 3만 원 2차 목표치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종가 보시면 되겠죠. 위에서 올라갔다 눌렸으니까 요 구간부터 2만 원까지 모아가시면 된다라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19,500원 이탈하면 대신 리스크 관리했다 2만 원 회복할 때 다시 보거나 아니면 17,500원 구간 가면은 재매수한다. 간단하죠. 대응 전략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렇게 쉬운 종목들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 아니면 전기차 충전주. 아까 휴백스홀딩스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쉬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쉴 때 보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큰 파동을 하나 탁 하고 포착을 한 거죠. 이 파동을 포착한 거잖아요. 그러면 쉬는데 기존의 매수가보다 크게 올라가지 않았네요. 지금 보니까. 종가부터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종가부터 보신 다음에 이 종목은 500원 단위죠. 3,500원, 4,000원 이렇게 올리면은 또 전고점 부분까지는 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1차 목표치는 그냥 편하게 눈 감고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2,750원 요 구간 이탈하면 그래도 이제 리스크 관리 한번 했다가 2,500원 구간 지난번 매수 가격이거나 아니면 3,000원 회복할 때 다시 보면 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는 거 잘 생각하고 그리고 순리대로만 가면은 간단해요. 뉴스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안 좋은 뉴스들 그리고 딥페이크 뉴스들 그리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나온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 혼마 운에이사 이 캔들 차트를 만든 사람도 하도 매매가 꼬여가지고 절에 틀어박혀서 안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스님이 혼마야 이리 와봐라. 저기 저 깃발 보이지? 흔들리는데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 했더니 저 깃발이 흔들리는 건 바로 너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혼자 다잡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딱 꺼내서 카메라 어플 꺼서 딱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전체 화면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포트폴리오와 강의 내용 쭉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 완성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2.0 세대에 트럼프를 이제 좀 피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좋아하는 쪽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거의 뭐 2인자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의 거액의 투자를 하고 지금 2인자 자리에 올라와서 머스크가 칼을 싹 빼들었습니다. 뭐예요? 모든 규제를 타파할 수 있는 칼을 일론 머스크한테 쥐어주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론 머스크가 어떤 규제를 철폐를 하고 어떤 부분을 본인이 이롭게, 본인의 사업에 이롭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로봇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운 섹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예견된 바예요. 작년에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테슬라의 미래, 테슬라의 미래, 테슬라의 미래 물어보는데 전기차 쪽에서 자꾸 중국이 치고 오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 비야디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를 했죠. 물론 중국 판매량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비야디가 테슬라를 앞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전기차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진작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배터리 데이를 이제 2018년, 19년 뭐 이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합니까? 맨날 로봇택시 얘기만 하죠. 자율주행과 로봇택시. 지금 테슬라는 이렇게 플랫폼화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카카오나 뭐 이런 데에서 뭐 대리운전이랑 뭐 택시 서비스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죠. 모빌리티 쪽을 해가지고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로봇택시 시대가 오고 플라잉카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뭐든 이 온디바이스 AI 기기를 통해서 콜을 하는 거죠. 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래. 차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차를 생산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택시나 렌터카 업체 같은 이런 곳으로 다 이제 판매를 한 다음에 콜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 강남에서 종로를 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차가 내 집 앞으로 오는 거죠, 로봇택시가. 그래서 탑승을 하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플라잉카 시대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있으면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상상력입니다, 아직까지는. 아파트에 내가 13층에 살고 있는데 13층 창문에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뭐 좋은 기술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3층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레드카펫 같은 게 깔리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타고 13층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뭐 미래도 저는 2016년부터 상상을 해봤다라고 누누이 교육을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교육 자료도 많이 남아 있고요. 제가 그 상상을 한 지가 이제 한 10년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좀 기간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미래보다 그래서 로봇 택시다. 뭐 그냥 택시라고 하면 사람이 운전을 하면 여러 가지 좀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로봇이 하면은 그런 문제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는 나오겠지만 그런 뭐 인간적인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없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협동 로봇 시장 하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거는 이미 작년에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여러분 2024년에 로봇주들 너무나도 못 가니까 다들 에이 로봇은 아직 먼 얘기구나. TV를 봐도 어디를 봐도 전문가분들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에이 협동 로봇 시장은 이거 돈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돈으로 벌고 이제 내가 수익을 얻어오려면은 아직 멀었어요. 수년이 남았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들 내년 1월이 되면요. 삼성에서 바로 콜옵션을 행사를 할 거고요. 삼성은 이미 2014년에 사명을 다 점지해서 특허를 내놨다. 삼성 로보틱스 뭐 이런 부분을 다 해놨다. 인수하는 거 이미 확정적인데 여러분들 이제는 관심 가질 때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가장 먼저 투자하기 시작한 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단연 LG를 뽑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보티즈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저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로봇 관련된 기업에 대거 여러 기업에 다 투자를 해놨어요. LG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년 CES 가면은 LG는 메인으로 놓는 게 가전뿐만 아니라 클로이봇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조금 늦은 현대차는 뭐예요? 보스턴 로보틱스 인수, LIG 넥스원, 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이렇게 해서 인수해 가는 기업들도 있고 방산으로 활용하고 다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고 바닥권이잖아요. 15만 원도 못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못난이 주식이었어요. 20만 원은커녕.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교육해드릴 1월부터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CS 대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에서 콜옵션 발동 미리미리 다 알려드렸던 부분이죠. 여러분들 연말에 이 소식 듣고 아유 어제라도 살 걸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1월 18일, 19일 뭐 다 계속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5,000원씩 올리면서 보세요라고도 알려드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180%, 200%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요. 로봇주가 지금 핵심이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미리미리 포착을 해야 되는 거고 쉬는 구간에 포착을 해야 되는 거고 후발주를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로 없는 시간에 18일 날 수요일 날 와서 말씀드리고 19일 날 나와가지고 SPG 이 시간에 신대가 시간에 여러분한테 교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서 작은 종목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SPG도 함께 보세요. 바닥권에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보핏이나 이런 쪽에 감속기 공급하는 기업이고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급등 전에 포착해서 선점해야지만 내 수익이다라는 거 교육해 드렸죠. 여러분도 그냥 보시면 돼요. 벌써 77%.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니까 먼저 가는 거고 그 뒤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아직까지도 상승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SOS랩은 뭐예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보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대거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이 선거 유세할 때 올라가서 춤까지 추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트럼프의 뭐 딜을 다 쳐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율주행 규제 철폐부터 할 겁니다. SOS랩 대장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상장 시기가 잘못돼서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상장 시기가 좀 적절치 않아서 그런 거지 이 종목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에서 관심 갖고 협업을 하는 라이더 기업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막 쭉 알려드렸는데 이런 내용은 저희 밴드 교육방 오셔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매일매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또한 164.45%.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자, 제주반도체 마찬가지죠. 말로 없는 시간이 여러분들 바닥에 있는데 HBM은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는 AI 쪽으로 할 때 HBM으로 먼저 간 다음에 이렇게 이 계보라고 했어요. 이게 선발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디바이스 AI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요거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전력기기. 네, 전력기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뭐예요? 저전력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렸죠. 퀄컴 미디어텍에서 저전력 반도체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바로 제주반도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다. 15,000원 돌파하면 보유하고 실패하면은 매도하면 된다. 간단하죠? 15,000원 돌파 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근데 채울 때 조만간 또 넘어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눌릴 때 재매수하고 아니면 15,000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재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식을 이렇게 하시면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섹터 보시고요.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섹터를 보시면 돼요. 왜 피해받는 것만 생각하세요? 피해받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피해받는 섹터만 매매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피해받는 섹터 매매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섹터들만 내 포트폴리오에 차곡차곡 쌓는다. 간단하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언급도 안 하고 아예 피해도 받지 않고 수혜도 받지 않는 쪽으로 아예 벗어난 쪽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더 편안할 수 있겠죠. 아예 벗어났는데 업황이 좋아진다? 그런 쪽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엔터나 뭐 이런 쪽 아니면 놀고 먹자 뭐 식료품이나 이런 쪽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식료품은 오히려 뭐 대상이나 이런 데는 뭐 대두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약가 대수에는 받을 수 있겠네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시면은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주 볼 때가 됐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 테크윙 뭐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스페타 지수는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유상증자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쉬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 제가 오늘은 찾아드렸습니다. DI입니다. DI. 과거에 우리가 싸이시 강남스타일 때 들어봤던 종목이기도 해요. 싸이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이 기업이 HBM 관련 쪽에 검사 장비를 국산화한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버닝 테스터를 또 이제 납품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나도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고 지금 미래를 다시 한번 꿈꾸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딥시크 충격이 있을 때 쉬는 구간에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매수가는 종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그냥 보시고 위에 올라갈 때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면 돼요. 2만 원에서 한번, 2만 5천원에서 한번. 보세요. 아, 매수가 너무 좋죠. 오늘도 15,000원 이렇게 건드려주고 있고. 이거 살짝 이탈한다라 15,000원 살짝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사실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14,500원 이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입니다라고 제가 적어드리긴 했는데 이 구간을 살짝 이탈하는 구간까지 고까지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 최고의 매수 타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온디바이스 AI 쪽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쪽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HBM 다음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전력기기 저전력이다. 자, 그래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제가 가장 앞서 나가는 종목 중 하나로 꼽아드리죠. 제가 어느 종목 할래요라고 하면은 보통 꼽는 게 IP 관련 쪽에 반도체 IP 기술 쪽 그리고 영상 IP 쪽으로 비디오 IP 쪽에 칩셋 미디어 IP를 보유한 기업들을 제가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맞춤형 시대가 왔죠. 지금 기존에는 엔비디아의 시대였다가 브로드컴의 시대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있고 범용은 엔비디아 걸 쓰는 거고 맞춤형으로 나는 통신 쪽이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 쪽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쓰고 나는 드론이야. 그럼 드론 쪽에 필요한 거. 여러분들 드론이 개별적으로 각각 다 판단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AI가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커맨드에서 이제 명령은 내려주지만 명령을 이행할 때는 알아서 생각해서 그 변수랑 체크를 드론 각 기기마다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디바이스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고성능 칩 같은 경우도 신규 개발을 IP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너무나도 편안해야 돼요. 딥시크 우려감 아니요. 딥시크가 있으면 오히려 이쪽이 더 수혜를 받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중심선에 있죠? 내려갈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 혹은 16,000원 회복할 때 보셔도 됩니다. 자, 19,000원 1차 저항, 22,000원 2차 저항, 3,000원 단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13,500원 이탈하면 한 차례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바닥권부터 1차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16,000원 건드려주고 중간에 쉬고 있는 구간이죠.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종목들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종목들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예 관심이 없는 전혀 연관이 없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트폴리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쌍무지개를 내 계좌에도 그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돈주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